비의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 아주 조금 습기가 섞이는 순간 코끝이 촉촉해지며 피부가 온도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2월 19일 24절기 중 우수입니다. 얇게 덮여있던 눈이 비로 바뀌고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 마침내 물이 되어 흐르는 날입니다. 아직 공기는 차갑고 겨울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우수를 기점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바뀝니다. 눈과 비, 둘 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모습과 근본적인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은 느릿하게 내리며 소리 없이 모든 것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무척 아름답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생명들은 철저히 보이지 않게 가려집니다. 길도, 밭도, 꽃의 싹도 모두 하얀 침묵 아래 갇혀버리죠. 반면 비는 소리를 내며 생동합니다. 대지를 두드리고 멈춰있던 강을 부풀립니다. 비는 거침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멈춰있던 것들을 밀어내고 메말랐던 대지를 깊숙이 적시며 생명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눈에서 비로 바뀌는 현상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닙니다. 우주가 더 이상 멈춰있지 않아도 좋다고 고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눈처럼 고요하게 쌓여 굳어버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차마 손대지 못한 숱한 계획들 말입니다. 진정으로 바랐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소망들, 바쁜 일상 속 하얀 침묵 아래 깊이 묻혀버린 꿈들. 우수는 바로 그 침묵을 깨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바뀔 때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변화일지라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는 것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얼어붙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기력이 없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으며 예전엔 가슴 뛰던 일에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말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번거로워 혼자 있는 편이 낫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차갑게 얼어붙은 것뿐입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모두 떨굽니다. 겉보기엔 생명을 다한 것 같지만 사실 혹독한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잎을 놓은 것입니다. 나무의 둥치 깊은 곳에서는 수액이 고요히 흐르고 있으며 뿌리는 얼어붙은 흙 속에서도 미세한 수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다치지 않으려 감정을 무디게 하지만 그 내면의 생명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부조리한 취급을 받거나 소중했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마음은 소리 없이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편이 편안하다고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얼어붙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얼어붙는 것은 다시 녹아내리기 전에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한겨울 표면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거대한 호수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는 물고기가 여전히 느릿하게 헤엄치고 수초는 바닥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면의 생명은 고요히 이어집니다. 표면의 얼음이 두껍고 차가울수록 그 아래의 깊은 물은 바깥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즉, 얼어붙는다는 것은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단단한 얼음 아래 숨쉬고 있는 겨울 호수와 같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생명이 온전히 헤엄치고 있으며 차가운 얼음 아래에서도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쉽니다. 물에 대해 제가 평생을 바쳐 탐구하고 마침내 도달한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이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은 고정된 형태를 갖지 않습니다. 컵에 부으면 컵의 모양이 되고 강으로 흘러가면 강이 형태를 띠며 마침내 거대한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형태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줏대없고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형태가 없기에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죠. 거대한 바위에 부딪히면 억지로 뚫지 않고 우회하며 단단한 벽에 막히면 미세한 틈을 찾아 스며 나옵니다. 고요히 고였다가 결국 넘쳐 흐릅니다. 물은 결코 먼저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물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없죠. 저는 과거에 분수 특허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수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해 물을 강제로 쏘아 올립니다. 하지만 제 설계는 물이 지닌 자연스러운 순환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의 자연스러운 힘을 이해하고 역행하지 않으며 그 성질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모든 발명의 근저에 깔려있는 변하지 않는 철학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물처럼 유연하게 존재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의견이 대립할 때 정면 충돌보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넘기 힘든 벽을 느꼈을 때 억지로 힘을 주어 돌파하려 하지 말고 시간이라는 틈새에 자연스레 몸을 맡겨 물의 지혜를 빌려보십시오. 맑은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먹물은 힘으로 물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고 우아하게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윽고 그릇 안의 물 전체가 은은한 먹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단, 한 방울이 가진 부드러운 영향력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묵묵히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한 풍경을 아십니까? 그 거대한 대계곡은 콜로라도 강이라는 단 하나의 끈질긴 물줄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각해낸 작품입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물은 묵묵히 단단한 안반을 깎아냈습니다. 하루에 깎이는 양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합니다. 1년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미세함이 멈추지 않고 겹겹이 쌓여 깊이 600m의 거대한 협곡이 탄생했습니다. 물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멈추는 법도 없습니다. 그 고요하고 끈질긴 지속성만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는 힘입니다. 당신이 매일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루 쏟아부은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주일을 꾸준히 계속해도 제자리 걸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위를 깎는 물처럼 멈추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현실을 가르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힘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흐르십시오.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상태 자체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뒤바꾸려 하지 말고 물처럼 흐르십시오. 고정된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얼음을 녹여 물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많은 이들이 변화를 위해 과도한 힘을 사용하려 합니다. 필사적인 노력으로 장벽을 부수고 억지스러운 기압으로 상황을 짓눌러 극복하려 발버둥을 치곤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하게 언 얼음을 무거운 망치로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질 뿐 얼음은 여전히 얼음인 채로 남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형태는 망가지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렇다면 무엇이 얼음을 부드러운 물로 바꾸는 것일까요? 바로 온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단지 온도만 조금 올려주면 얼음은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녹아내립니다. 망치나 폭약 같은 거친 힘은 일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도의 변화만으로 충분합니다. 말라붙어 딱딱해진 점토를 상상해 보십시오.
맨손으로 주물러도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약간의 물을 더해주면 점토는 금세 부드러워져 자유롭게 형태를 바꿉니다. 물이 점토의 본질을 개조한 것이 아닙니다. 물은 그저 점토가 본래 지니고 있던 부드러움을 다시 기억하고 일깨우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책하는 것은 얼음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가혹한 행동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려봐야 부서질 뿐 결코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아주 조금만 다정해져 보십시오. 오늘도 참 잘 버텨냈다고 말을 건네 보십시오. 지치면 언제든 쉬어도 좋다고 스스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건넨 그 작은 온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확실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실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해진 상대에게 날카로운 정론을 들이밀어도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 뿐이죠. 문득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년 동안 쌓인 오해의 빙점을 녹이기도 합니다. 고맙다는 진심 어린 인사, 괜찮냐는 사소한 배려, 곁에 있어주는 온기 말입니다. 거창하고 큰 힘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머무는 곳의 온도를 아주 조금만 높이십시오.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다정한 인사, 동료에게 전하는 감사의 말, 점원의 눈을 보며 말하는 고마움. 그것만으로도 온도는 상승하며 얼음은 버티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온도를 높이려 노력한 본인이 가장 큰 은혜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을 위해 온기를 나눴을 뿐인데 어느새 자기 안의 얼음마저 녹아내리게 되죠. 베풀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 온기를 내어준 본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온도가 가진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질입니다. 우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세상을 바꾼 발명가라 불리는 저에게도 철저하게 얼어붙었던 가혹한 계절이 있었습니다. 제3 전체가 지독한 동결과 해빙의 끝없는 반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17살이 되던 해 무서운 콜레라가 제 몸을 덮쳤습니다. 지독한 고열이 온몸을 갉아먹었고 무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죠. 의사는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가족들은 슬픔 속에 이별을 각오했습니다. 병든 것은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역시 깊은 절망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당시 아버지는 제가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직자가 되라는 강요뿐이었죠. 좁은 방 안에서 꿈조차 꿀 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인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차가운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절망했습니다.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길고 캄캄한 인생의 겨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늘 엄격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병상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원한다면 최고의 공과대학에 보내주마. 그것은 단 한마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안의 거대한 빙벽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날부터 제 몸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마저 포기했던 불치병이 호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물리적 약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얼음이 녹아내리자 육체도 생명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가 평생을 바쳐 확신하게 된 진리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은 거대한 하나의 수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상류가 얼면 하류의 흐름도 멈추게 됩니다. 원인 모를 무기력이나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면, 혹시 마음 어딘가가 심하게 얼어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이토록 차갑게 굳어버렸는지 말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의 부정이 원인이었죠. 당신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무심코 던진 상처 주는 말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잣대일 수도 있습니다. 억눌러온 슬픔을 마주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얼음이 녹으면 멈춰있던 몸의 톱니바퀴도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기적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게으르다며 스스로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이 더 큰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임시로 얼어붙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서 잠시 얼어붙어 있구나 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부정하거나 싸우려 들지 말고 그저 고요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얼음은 자신이 얼음임을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병상에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던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이 제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해빙의 아침이었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얼음벽에 머리카락만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이윽고 균열은 퍼지고 경류가 되어 흐르죠. 하지만 첫 물방울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아무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눈앞의 벽은 여전히 건재해 보이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면의 변화는 이미 거침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해 교류 전동기의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수는 교실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제 아이디어를 철저하고 무참하게 조롱하고 부정했죠. 그 후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 그 누구도 제 교류 시스템의 구상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상사도, 동료도, 투자자도 한결같이 그것은 불가능한 망상이라 치부했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방울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비전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확신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의 빙벽은 여전히 두껍고 차가웠지만 제 내면에서는 분명히 생명력 넘치는 물이 약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마침내 특허를 취득하며 거대한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노력이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첫 번째 물방울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당신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작은 한 방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미세한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본류가 됩니다. 물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위대한 성질이 있습니다. 반드시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말이 후퇴나 타락처럼 들리십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라는 말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섭리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죠. 산 정상에 내린 빗물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 들판을 적신 뒤 마침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을 다정하게 먹여 살립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타락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윤택하게 만들고 보살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우주에서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선택입니다. 지식도, 재물도, 따뜻한 애정도 모두 물과 완벽하게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지만 아낌없이 흘려보내면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 양손에 움켜쥐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가진 지혜를 후배나 동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받은 다정함을 일면식 없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전하십시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맑게 순환시키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듯 나눈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수는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얼었던 대지가 녹아 부드러워지고 비로소 씨앗을 품을 준비를 마치는 시기죠. 하지만 씨를 뿌리기 전엔 밭을 먼저 갈아야 합니다. 마음의 밭을 간다는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이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며 미루지 마십시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아직 조금 춥고 흙이 단단하더라도 오늘 당장 쟁기질을 시작하십시오. 움직이는 그 순간 진정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우주의 비밀을 풀고 싶다면 에너지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몸의 물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과 생각의 진동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기억합니다. 잠들기 전 단 몇 분만이라도 오늘 하루 겪었던 작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만과 걱정 대신 고마움을 품고 잠들 때 당신 안의 물은 평온한 주파수로 밤새 정화됩니다. 우수의 맑은 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지금 쥐고 있는 낡은 집착 하나를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양손이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봄의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예기치 않은 비가 차갑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비가 훗날 당신의 내면을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울지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늘은 늘 당신에게 필요한 단비를 내립니다. 2월 19일 우수, 마침내 당신 안에 얼음이 녹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계절의 변화에 공명하신다면 녹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봄을 응원합니다.